안녕하십니까. 치안공무원 계리직 영어 윤광덕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계리직 기초편이 끝나고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기초편에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구조,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다고 친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우정국에서 발표한 말대로 우체국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 수거 혹은 생활영어 혹은 이런 다양한 지문들을 지금부터 분석을 할 거예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쉽게 그 7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그 디렉션대로만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저도 그에 맞춰서 이번 이 교재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교재를 제대로 학습해 주시면 7문제 정말 쉽게 여러분들이 다 정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생활영어, 독해까지 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컴퓨터 일반이 원래는 2문제였는데 영어가 이제 7문제로 늘어가면서 그 7문제에 대한 디렉션을 줬었어요. 7문제. 총 80문항 중에서 7문제는 참 적습니다. 35점밖에 안 되고 8%, 약 9%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점수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차피 합격과 불합격은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현저하게 나는 점수는 이건 뭐 하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합격과 불합격은 한두 문제 차이로 당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는 없어요. 영어가 아무리 싫다고 해서 그냥 버려도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 또한 꼼꼼히 챙겨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 영어이기 때문에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다른 어려운 그런 문제들보다 얘가 훨씬 더 쉬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컴퓨터 일반의 20문제 중에서 영어 만약에 7문제 다 틀리면 5문제만 컴퓨터 일반에 틀려도 꽈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아시다시피 생활영어 7문제에 대해서 디렉션을 줬는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생활영어 7문항 중에서 해와 수거, 독해형 딱 3가지만 낸다고 얘기했어요. 문법은 없습니다. 해와 수거, 독해형 딱 3가지만 출제하기로 했고, 우체국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상황, 우체국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해와라든가 독해라든가 혹은 그런 어휘 표현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보여줬었던 예문들입니다. 예시 문제들, 작성해라, 이런 것들, 작성하다, fill out, write down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이런 단어들 당연히 중요하겠죠. 업무 수행에서 많이 쓸 이런 표현들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같이 여러분도 외워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도 마찬가지 우체국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회화들, 우체국 사항이나 금융이라든가 혹은 보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독해입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거의 토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우체국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배송이 지연이 된다든가 혹은 배송료가 올라갔다라든가 혹은 이런 지역은 배송이 이건 안 된다든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런 지문들 거의 토익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토익 지문을 이 우정국에 그대로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고시들은 저작권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떤 그렇다고 지네들이 다 이거를 장문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정국 안에 홈페이지의 이 영어 지문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도 다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좀 이따 교재 얘기는 할 거지만 이런 지문들도 다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교재는 크게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은 어휘, 수거, 2장이 생활영어, 3장이 독해입니다. 1장 같은 경우는 우편, 금융, 보험을 따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본다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교재를 좀 참고해 주세요. 표제어와 뜻, 그리고 예문, 그리고 예문에 대한 해석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기 별표, 중요도를 같이 표시해놨습니다.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주소 혹은 연설하다거든요. 주소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시험장에 갈 수 있겠어요? 우편에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주소 모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별표 3개짜리. 그죠? 그리고 앞에 네모칸 5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이 어휘를 제대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외웠으면 동그라미, 뭐 아는 단어 동그라미, 모르는 단어는 X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모두가 다 동그라미 되게끔 모든 단어들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어들도 외워줘야 되지만 분명히 우정국에서 수거도 외우라고 했어요. 수거라는 것은 단어들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at a reasonable price 이런 것들, 이런 동사, 구 이런 것들 혹은 수거 이런 것들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수거 표현들, 합리적인 가격에 그리고 동사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던 fill out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사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짜리도 있지만 한 단어가 아닌 것들도 많이 제가 넣어놨습니다. 충분히 우정국에서 쓸 수 있는, 우체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그 문제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문들을 빈칸을 뻥뻥 뚫어놓고 중요한 표현들을 다 빈칸 여러분들이 채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에 생활영어는 우체국 실용생활영어, 뭐 금융실용생활영어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 놨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 표현을 하나의 이 문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같이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뭐 소포를 붙이고 싶을 때 이런 다양한 표현들, 어떤 동사를 사용하는지, 또 소포는 영어로 뭔지, 패키지 혹은 파슬 뭐 한 단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dialogue, 예문까지도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도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됐어요? 교재 만드는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다이얼로그를 한번 적어봤어요. 길게. 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실제 긴 다이얼로그도 적어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얘도 빈칸 같은 거 뚫어서 여러분들이 흐름을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을 볼 수 있게끔 확인해 볼 수 있게끔 문제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다음 밑에 해석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풀 수 있게끔 아시겠죠?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독해입니다. 독해는 실용 독해예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용 독해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제가 봤을 때 4개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4개예요. 그 4개가 뭐냐면 주제, 목적, 유형. 글을 왜 썼는가? 두 번째는 세부사항 유형. 글 안에서 세부사항을 묻는 것들 가장 많이 나오겠죠. 비슷하게 이제 일치불일치네요. 일치불일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연 유형. 출연 유형은 아마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좀 어려운 것까지 커버한다면 출연 유형 몇 문제 좀 풀어보면 좋겠죠. 가장 많이 나올 게 이 위에 거 3개일 겁니다. 위에 거 3개. 제 느낌으로는 뭐 독해가 한 4문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생활영어 2문제 정도 그리고 어휘수거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총 7문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엔 독해가 한 4문제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푸는 문제 방법, 문제풀이 방법과 함께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실전 독해까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우정국 홈페이지 보면 우체국 홈페이지에 이런 게 다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이걸 다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은 기초 용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EMS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다 영어로 이미 얘네들이 다 써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것들 이용해서 문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이거 말고 저작권에 안 걸릴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 USPS, 미국에도 우체국이 있잖아요. 미국의 우정국에 또 기본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들 뭐 메일 붙이는 방법, 소포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영어로 잘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쉽게 또 기초 영어로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문제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지문에서 비즈니스 레터에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절대 틀리지 않게끔 많은 지문들을 활용해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총 8회로 이 수업을 끝낼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휘 많아봤자 한 3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0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휘들만 정리했으니까 같이 잘 봐주시고, 독해도 한 30지문 정도 있으니까 30지문 꾸준히 열심히 풀어주시고, 그리고 틀렸던 지문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런 지문들이 그대로 또 재활용될 수 있으니까 생활 영어도 마찬가지로 많은 다이얼로그들을 접해보시면 시험장에서 한 문제도 틀릴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생활 영어 이제 이제 실전 영어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기 전에 마음가짐 한 번만 잡고 가겠습니다. 마음가짐. 첫 번째, 저번에 됐었어요. 영어 7문항 그거 다 맞춘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지만 다 틀리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어 7문항만 맞춰서 합격 그건 아니죠. 뭐 다른 거 다 틀리면 영어 7문제 맞춰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얘 때문에 붙을 수 있는 그 시험도 얘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수업에 임하셔야 돼요. 할까 말까 이런 생각으로 오시면 여러분 어차피 계속 갈팡질팡한 상황에서 수업 내용도 잘 안 들어옵니다. 나 무조건 해야 돼. 나 무조건 이거 다 맞춰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수업에 들어오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영어 정말 최고 수준까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 수준이면 충분할 정도예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게 딱 8회로 끝내버릴 겁니다. 전략적인 학습이 필요하고 이건 제가 해드릴 거예요. 이미 교재 제가 세팅해 놨고요. 여러분들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워달라는 건 좀 외워주십시오. 꼭입니다. 중요한 표현들 별표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외워달라는 건 꼭 외워주십시오. 배워서 남주나. 이게 뭔 말이냐면 영어는 정말 실용적인 학문이죠. 지금부터 배울 여러분의 이 영어는 실용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어요. 이걸 잘 배워놓고 계시면 나중에 여행 가서도 돈에 관련된 표현들, 뭐 너무나 좋은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알고 있으면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어디서든 뭐 가족들과 여행 갔을 때 정말 여러분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실용적인 학문이고 나를 위해서도 배운다 생각하시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 잘 잡아두시고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